오늘은 뉴스버스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G 사태라고 불리는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투자자문사 대표 라드겐 대표 체포가 됐죠.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문사에 얽혀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체포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SG 사태하고는 좀 별개죠. 이거는. 네, 별개의 사건입니다. 네, 별개의 사건인데, 최근에 그 네이처셀이 식약처의 중앙약심의 어떤 그 품목 허가 반려를 넣고 주주들이 좀 시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네이처셀 얘기인데, 예. 어떤 내용인지 오늘 김 기자가 전해주시고, 김 기자가 썼으니까.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요. 네이처셀의 주가가, 그러니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해서 검찰이 대규모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종목인 네이처셀에서도 이 주가 급락 사태가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급락 사태의 쟁점은 아니고, 이제 미공개 정보 유출이 급락 과정에서 됐느냐가 이제 이 보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이 네이처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게 이제 네이처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SG 사태하고 지금 연결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건 따로 이제 이 종목에 그 폭락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유출이 있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주가는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라는 이 약품의 품목 허가가 반려 처분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네이처셀에 통지된 것은 4월 6일인데 이 악재성 정보가 담긴 내용은 다음날 오전에 주식시장이 열린 5분 뒤에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시 5분에 됐다는 얘기인데 4월 6일 날 이 통지를 받고 4월 7일 날 공시가 됐다는 얘기. 9시 5분에 공시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상하게 본 부분은 공시가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대량으로 그 물량이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누군가가 거래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현재 식약처 앞에서는 네이처셀의 주주들이 그 반려 처분 취소랑 그리고 품목 허가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하고 주가 폭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없고, 이건 그 부분은 좀 떼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뒷부분 해보고, 주가 폭락이, 그러면 4월 7일 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9시 5분에 공시가 됐는데, 왜 미공개 정보 유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그렇죠. 주식시장 개장이 9시에 되죠. 개장이 9시에 되는데 그 전에 장외 거래도 8시 반부터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8시 40분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외 시장에서부터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다. 그렇죠. 거의 하한가까지 밀려서 그 댓글들을 찾아보면은 8시 55분까지 이제 하한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거는 장이 열려도 하한가가 계속 유지될 텐데라는 주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9시가 장이 열릴 때에는 완전히 하한가는 아니었고요.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해서 아마 18,000원에서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정도 이제 가격 수준에서 9시부터 9시 5분 사이에 그날 거래량의 거의 뭐 절반 수준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절반이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까지는 이제 135만 주가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6분, 7분까지는 공시가 된 2분 뒤에 또 나머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공시가 되니까 악재 공시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분까지 이 거래된 내용 그 양을 살펴보면 그날 전체 거래량이 한 80%가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공시라는 거는 그 주주들이나 이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그런데 문제는 그 9시 5분에 정보가 공개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 거래된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9시 5분 전, 9시부터 9시 5분 전에 얼마나 거래가 된 거예요?
약 135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주식으로는 이제 주수로는 그런데 네. 그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비해서 전전날에 총 거래량이 134만 주 정도가 됐는데요. 그럼 그 거래량보다 더 많은 하루 거래량보다 더 많은 그렇습니다. 게 5분 동안에 거래가 된 거네요 지금. 그리고 전날 거래량과도 비교해 보면 40% 정도가 그 시간 안에 5분 안에 거래가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 기자가 미공개 정보로 유출로 의심하는 근거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김 기자가 의심한 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들 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좀 취재했잖아요. 감독당국에서 뭐라 그래? 금융거래소나 뭐 금감원 이런 데서는요. 일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 이런 데서는 이제 네.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전직이나 혹은 이 주식시장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그렇죠. 당연히 체크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왔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들어왔는 지역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직 뭐 거래소 관계자나 혹은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전직 관계자들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과거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5분간에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건 이 어떤 거래 양태로 볼 때, 거래 양태 5분간에 보고, 또 그 부분 말고 공매도 물량이 그 전날이 전전날에 2배가 지금 확 늘었잖아요. 예, 이런 근거.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락할 걸로 생각하고 지금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보가 새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거에 하나로 공매도가 늘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시작가 자체가 또 하한가까지 거의 밀린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외시장도 뭐 하한가까지 밀린 상태에서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점이 그 전날에 25,500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뭐 중가는 24,500원이 정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아무런 정보나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6일에 이 종목 토론실 뭐 여기서 이제 주주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오전에 그것도 기대감은 조인트 스탬의 그렇죠. 이제 약심위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네이처셀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가진 거는 통과할 거라고 보고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 6일에 통제가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그 전날부터 투자가 늘었잖아요. 그 전날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댓글창을 보면은 이거 허수송 매수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올라오는데 그 오전 이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정보들이 뭐 뉴스라던가 공시라던가 그런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은 무슨 일이 난 거냐, 무슨 일이 있냐, 왜 가격이 떨어지냐라는 이제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하는 보는 근거 유출된 것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과거의 한미약품 사례하고 너무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너무도 닮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과거 한미약품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뭐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닮아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한미약품의 이제 임원이나 뭐 관련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 한미약품도 2016년 9월 29일에 주식시장 마감 뒤인 이제 한 4시 30분. 4시 30분쯤에 이제
호재성 정보를 올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한미약품의 주가가 5% 이상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거죠. 이게. 예, 그 다음날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 주식시장이 열리고 난 29분 뒤에 악재성 공시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성 공시를 올리자마자부터 이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일도 있네. 이렇게 완전히 롤러코스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급등했다 또 급락으로 이렇게 되는 롤러코스터를 탄 거네, 진짜로. 그렇죠. 그 불과 30분 사이에. 근데 이제 이 한미약품이 이 공시를 올렸던 시점은 이 정보, 그러니까 이 악재성 통지를 받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다음날 오전 개장된 다음에 거의 30분 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악재성 공시를 올려서 이 때문에 이제 뭐 그러니까 9시 개장부터 9시부터 9시 29분까지는 이제 그걸 모르는 공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했는데 공시가 딱 되니까 이제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약품도 9시부터 9시 29분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전날 통지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이 정보가 유출이 됐으면 다 미리 쏟아냈을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미공개 정보 유출로 처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이익을 챙긴 44명 한미약품 내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달한 내부자, 그러니까 1차 정보 수령자 17명을 기소를 해서 이 사람들은 뭐 실형이 나오거나 벌금형을 맞았고요. 2차 정보 수령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전달받은 2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한미약품도 그렇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전날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날 통지를 받았는데 그 공시는 장이 열리고 나서 지금 네이처셀은 5분 뒤에 했고 한미약품은 29분 뒤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은 규정상 그 전날 통지를 받으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또 공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통지된 상황에서 다음날 공시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공시가 되면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전에 투자자들이 정보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공평하게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든지 호재성인 매수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정보가 공시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주들이거든요. 당연히 투자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제 내부자들이 알고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그 공시가 늦어짐으로써 그 투자자들은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인 거잖아요. 공시가 늦어지면.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집중적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당일에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해요. 7시 반부터 접수가 가능하니까 장이 열리기 전에 얼마든지 공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시 5분에 하고 9시 29분에 해서 한미약품은. 근데 한미약품은 9시 29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공개 정보 늑장 공시, 그러니까 늑장 공시죠. 늑장 공시에 대해서는 지연 공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수사는 했잖아요. 수사는 했습니다. 수사는 했는데 어떻게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결제도 보고 서류도 보고 했겠죠. 지연 공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 당시 그 기사들이나 제가 이제 그 시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제 한미약품에서 그 한국거래소의 담당자랑 논의를 하는 과정, 이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공시가 되는 그 시간까지 한미약품은 뭐 공시를 하려는 의지는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공시를 일부러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협의를 이유로 해서 지금 늦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 회장이 사전에 결제를 하고 열리기 주식시장 전에 공시하라 이렇게 뭐 지시한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문자 주고받은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소위 말하면 늑장 공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지금 네이처셀도 그래.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이처셀 우리가
저기 김 기자 반론을 받느라고 통화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9시 5분에, 그러니까 그 전날 아침에 공시를 할 수 있고 그 전날 저녁에 공시를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통지를 언제 받은 거예요? 그 전날 5시쯤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공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 5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이처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조인트 시스템 반려처분을 받고 네. 이 이제 반려처분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 거래를 유지할지 여부를 네. 네이처셀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자마자 네. 예, 직후에 이제 거래소와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예, 전날 했다는 거예요? 통지는 5시에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입니다. 네. 다음 날 오전에 4월 7일 오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거래소에 통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지체한 바가 없다 이런 거죠. 지체한 지금. 바가 없다. 예,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지체한 바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연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한 거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장이 개장된 후에 한 거 아니다. 네. 나름대로 내부 절차하고 거래소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다. 네. 이게 지금 네이처셀 반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취재를 했을 때 뭐 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이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고, 그리고 네. 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지인 등이 매도한 사실도 없고요. 그리고 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이 네, 장이 네, 열리자마자 나왔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냐? 그러니까 그 공시 전에 나온 게 문제죠. 장이 열려서. 예, 공시 전에 예. 대규모 물량이 나왔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지 물어봤는데도 네.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은 해본 적이 없다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파악을 하여튼 그 정도 그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또 저 주가에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그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날 하한가를 맞고 네. 그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말 지나서 그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날도 하한가였죠. 시작이 하한가로 시작해서 하한가로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 이틀 하한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일은 어떻게 그 다음날도 하한가까지 갔나요? 거의 하한가에 갈 네. 뻔했습니다. 네, 거의 하한가까지 그 근처까지 밀렸다가 조금 반등했던 모양이죠. 네. 근데 그래서 4월 6일 최고점일 때는 얼마였어요?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최저점이 25,500원이었는데요. 네, 그럼 11일 날 최저점은요? 최저점은 9,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반토막도 넘게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반토막 60% 이상 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 사이에 진짜 그 고점에서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품목 허가가 된다 그러면 더 뛸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은 6,300원까지 떨어졌어요. 65%에 9,300원. 그러니까 9,300원까지 떨어지니까 65%가량인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금 손실이. 네. 야, 그 투자자들이 원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아까 이제 초반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고했다는 얘기도 좀 있죠. 예, 뭐 댓글창을 보니까요.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거다, 신고했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혼재돼 있더라고요. 네네. 야.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됐나요? 지금도 10,000원을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폭락한 상태 그대로네요. 예. 자, 근데 이제 오케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지금 결국은 조인트 시스템이 이게 뭐길래 이 조인트 시스템 품목을 그러니까 고점에서 샀다라는 건 허가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허가될 거라고 기대했던 게 반려처분 되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인트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네. 주사를 놓으면 치료할 수 있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약품이라고 보이네요. 실제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그렇다면은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 골관절염 치료 조인트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네. 이제 네이처셀 대표가 그리고 한번 그 재판에 기소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조인트 시스템 관련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8년 때도 이제 조인트 시스템 관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인트 시스템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그것도 식약처 허가 예,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이제
보도자료랑 그리고 이 네이처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그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홍보를 했겠죠. 네, 홍보를 했고, 네. 그때 이제 주가가 뛰었는데, 네. 그때 이제 70만 주 정도가 매도가 거래가 됐던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는 네. 이게 그러니까 70만 주 네이처셀 주식이 그랬는데 그 주식을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정찬 전 회장의 알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은 나정찬 회장이 보고 알바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알바이오는 지금 네이처셀 그러니까 어떻게 네이처셀의 대주주입니다. 알바이오가 네, 네. 알바이오라는 회사는 이제 라정찬 회장이 이제 대표인 네, 이거 라정찬 회장이 대주주인가요? 알바이오에? 네.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표였다는 거죠. 지금도 대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분한 시기랑 그리고 허가를 신청한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네. 검찰에서는 이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 아니냐 이렇게 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원 판단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소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은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이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로 허가 신청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렇죠.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이처셀은 이 주가 조작으로 지금 다 무죄가 선고되고 하긴 했지만 검찰이 기소도 되고 지금 많이 곤욕을 치렀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좀 의심할 만한 그것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좀 과거에 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주주들이 이제 여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약품 자체가 굉장히 만들어진다면 좋은 약품이에요.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수술 없이 주사를 맞아갖고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필요한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식약처 앞에서 이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하고 중앙약심위를 막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어젠가 그제 하여튼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공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손편지도 쓰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아까 그런 약품, 그러니까 획기적인 치료제이니까 왜 이걸 반려하냐, 허가를 안 해주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죠.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품목 허가를 해달라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주장은 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 이해 충돌이 있는 교수가 들어가 있고 경쟁사의 대표이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주장을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이쪽 주장이잖아요. 이분들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1차 회의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1차 회의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했는데 2차 회의에서 유의성 없음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 배경으로 그런 약심에 참여한 교수의 어떤 뭐랄까요? 경쟁사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된 건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주장, 확인이 된 거는, 이제 제가 이 이해충돌 당사자라는 그 교수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셀 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없이, 그 재생력이 높은 그런 약품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줄기세포 개발, 약품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골관절염 치료제랑 딱 떨어지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또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게 한쪽에서는 경쟁사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해서 이게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양쪽 주장이 지금 맞서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주주들은 탄원서를 내고 하는 주주들은,
그 1차 약심에서는 뭐 임상적 유의성이 있다 그랬는데 2차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과정에는 네. 아까 약심에 참여한 교수의 어떤 이력과 관련이 있다. 네. 그 교수가 경쟁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탄원서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약심이 탄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뭐 내용 보면은 그 뭐랄까요 약심 심의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회의록 1차, 2차 회의록을 보면요. 네. 1차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이 있다. 네, 그래서 예. 자료를 보완해달라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2차에서는 이제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네. 그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임상적 유의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주들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알바요잖아요. 이거 조인트 스템을 개발하는 게 알바요잖아요. 그래서 알바요 반론을 들어달라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막 탄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는 지금 뭐 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식약처에서는 이 교수 그러니까 크게 와서 하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자가 없다는 거고. 네. 뭐 허위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법적 처분을 하겠다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배된 그러니까 그 법 절차대로 다 심의가 이루어졌다. 절차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금 식약처 주장이고 저쪽에서는 주주들은 우리 반론도 듣지 않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있는데 양측 입장이 그렇다는 거. 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런데 보면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주가 조작 의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했고 안 했고가 물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는 뭘 한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조인트 스템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아까 18년도에도 13년도에 있었어요. 13년도에도 18년도에도 있고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조작 의심 사례들이. 하여튼 네이처셀도 그런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다 무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13년, 2018년 다.